어제 이어진 8시간 노동. 두 번째 시간, 8시간 노동의 제도화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 이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음. 아이디어가 200년이 된 아이디어입니다. 대단하네요. 1817년에 처음으로 언론바를 타게 되는 거죠. 그 언론바를 타게 한 그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한 당시 위대한 사상가가 로버트 오원이라는 분이에요. 공상적 사회주의자로 예, 이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자라고 불리지만 네. 당시에 자본가였어요. 예. 근데 자기가 이제 공장을 잉글랜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애들이 그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아이들인데 너무 이 아이들이 끔찍한 이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을 느낀 로버트 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로버트 원이 내세우는 게 네. 노동시간 단축이었죠. 네. 1810년에 하루에 10시간만 노동시키자 이런 안을 냈다가 네. 1817년에 888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거나 자고 8시간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교육을 받도록 하자라는 888 하루 8시간 노동을 정식화하죠. 자본가의 입장에서 였는데. 그런 것을 낸다는 게 또 그런 것을 사고하고 그 8시 888을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물론 이 착취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추구하려는 그 자본가들이 대다수였지만 그 일부 자본가들은 신실한 종교인이기도 했고 예. 혹은 그 당시에 계몽주의라는 이제 새로운 그 사상의 세례를 받았고 네. 그리고 또 일부 자본가들이 이렇게 로버트 오원처럼 사회주의 사상을 또 신봉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휴머니스트니까 인간주의자니까 네. 그래서 인간의 해방을 꿈꿨던 거죠. 언뜻 보면 사회주의자와 자본가는 약간 형용모순인 것 같은데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 근데 서구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데 유럽 역사를 보면은 일부 자본가들이 예. 굉장히 이제 급진적인 그 사상을 갖게 돼요. 그 노동자 그러면서 노동자 운동에 기여를 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는데 로버트 오웬도 직업은 자본가로서 시작했으나 자기가 이제 생을 마칠 때는 네. 그 사회주의자이자 노동운동가로 노동운동가. 자기 생을 마쳤고 네. 우리가 뭐 아는 칼 마르크스나 네. 엥겔스도 다 그 귀족이나 부르주아의 자식들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일제시대 역사를 보면은 많은 지주의 아들들이 민족 자본가 민족 자본가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아버지가 준 토지를 네. 자기 그 집안의 노비들이나 소장농한테 주고 농노를 해방시키거나 소장농을 독립시키는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만주로 훌쩍 떠나서 독립운동에 매진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내가 뭐 부자다 자본가로 해서 꼭 자본가의 삶을 사는 건 아니고 그 인류애를 혹은 양심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독특한 삶을 사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8시간에 대해서 내세우더라도 그 이후의 과정들이나 또 자리 잡기까지도 복잡한 과정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부딪힘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1848년 2월에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이때도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는 거였어요. 그 당연하게 이 혁명의 앞장선 세력이 노동자들이었고요. 네. 이때 그 유명한 그 공산당 선언이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이제 서여지는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그 전 세계 노동자에 단결하라. 예. 그래야 노동 시간도 줄이고 그렇죠.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의 이제 공산당 선언이 만들어질 때가 이때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인더스트리 올 이게 이제 국제 노동조합인데 이런 국제 노동조합의 할아버지 조직이 또 이때 만들어져요. 할아버지 조직이요? 예. 네. 그 국제 노동자 협회라고 이게 1864년에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네. 그 만들어져서 내세우는 그 강령이 제1 강령이 바로 노동시간 단축. 하루 8시간 노동. 8시간인 거죠. 네, 8시간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총회를 해서 하루 8시간 노동 강령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이제 결의문을 만든 게 있는데 제가 여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승주님 한번. 네네네.
노동일, 즉 노동시간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노동계급 해방의 전제 조건이다. 그것 없이는 노동계급의 상태를 개선하고 그들을 해방하려는 모든 시도가 무의미하다. 따라서 국제노동자협회 총회는 노동일의 법률적 한계를 8시간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땅땅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예. 네. 더 중요한 게 노동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다. 그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실질적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이 당시에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 활동이라면 임금 인상 투쟁을 연상시키는데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은 임금 인상 투쟁에 관한 사례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대부분의 노동조합 운동의 그 투쟁이 노동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은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른다는 그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구가 있죠.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다. 그런데 쭉 저희가 200년을 이렇게 훑어오면서 네. 드는 생각은 사실 저희는 노동시간 단축하면은 하나의 사건을 얘기를 하거든요. 5월 1일 헤이마켓 해가지고 5월 1일 이것 때문에 8시간 노동이 됐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 전부터 그냥 쭉 계속해서 노동시간 단축 역사는 이어져 왔던 거네요. 그렇죠. 1886년에 그 시카고에 있는 헤이마켓 광장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경찰하고 붙어가지고 네. 그 경찰들이 그 노동자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노동자들이 그 광장으로 몰려 나왔던 이유가 대부분 그 섬유 봉제 여성 노동자들이었어요. 예. 그 주장했던 게 하루 8시간 노동 쟁취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사건을 기념을 해서 이후에 이 날을 이 사태를 기념을 해서 5월 1일을 노동절, 그 노동자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동자의 날 노동절은 하루 8시간 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김 아나운서님께 네. 우리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잖아요. 네. 처음 어린이날이 며칠이었는지 아세요? 모르죠. 아 죄송합니다. 우리 서로 질문하면 안 되는데. 서로 질문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저한테 질문을? 저도 얼마 전에 책을 통해서 봤는데 네. 사실은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드셨잖아요. 네. 애초에 처음 우리나라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다고 하네요. 아, 5월 그래서, 1일? 예. 그래서 노동절.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도 이렇게 핍박을 받고 착취를 받는 그 존재다. 그러면서 일부러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그래서 처음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정환 선생님도 사회주의셨다고 합니다. 사상적으로. 예. 하기야 일제 시대 때 대부분의 그렇죠. 그 지식인들이랄까 네. 그 열심히 살아가셨던 분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이념들을 가지셨죠. 그러니까요. 예. 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쟁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좀 안정적으로 모습을 잡아나간 그런 과정이나 그런 계기도 있었나요? 예, 그 19세기는 이제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네네. 그다음에 입법 개선이 이어졌던 그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이 모순이 격화되면서 네. 1차 세계 대전이 1914년에 예. 일어나고 또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1918년 19년에 독일과 헝가리 전 유럽에서 이 노동자 혁명 기운이 굉장히 이제 높아집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그 전쟁의 후유증과 그리고 이 혁명의 기운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제국주의 열강의 지도부가 모여서 전후 질서를 논의를 하는데요. 그게 잘 아시다시피 1919년에 베르사유 협약으로 집약이 되죠. 그리고 그 베르사유 협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노동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만들게 되죠. 1919년. 그래서 그 국제기구가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ILO 국제노동기구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국제노동기구가 창립을 이제 1919년 가을에 하게 되는데요. 네. 창립하면서 첫 번째 노동법, 그 첫 번째 협약을 만들어요. 제1호 협약. 그것이 바로 노동 시간에 관한 협약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ILO가 만들어지고 노동 시간이 단축되는 거는 위기감 속에서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자본주의 국가든 그 체제든 자본가들이든 간에 그 사회주의 혁명이 계속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목소리가 계속 커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위기감 속에서 노동시간도 단축해야 되겠다. 이런 것 그렇죠. 예. 국제노동기구 자체가 이제 혁명과 전쟁의 베이비, 전쟁과 혁명의 산물이에요. 네.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예방하고 혁명을 어떻게 억제하느냐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출현한 게 국제노동기구 ILO고요. 네. 그걸 위해서는 산업평화가 중요하다. 그 산업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네. 그거는 노동법이라는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ILO죠. ILO. 그래서 ILO의 출생은 뭐 진보적이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그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네.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ILO가 제시하는 그런 기준들조차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혁명의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네. 불안정성이 올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네. 그 ILO가 만들어졌고 그 ILO 기준이 이제 그런 그 혁명과 전쟁의 억제 예방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네. 그러면은 그 협약에 포함된 내용들을 제1호가 노동시간 협약이었었잖아요. 또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었을까요? 그 1919년 창립 총회 때 6개 협약이 만들어지는데 네. 그때 이제 여성 노동자 보호, 음. 그 여성의 야간 노동 규제, 그 아동 노동 보호, 네. 아동의 그 야간 노동 규제. 노동 시간과 관련된 그 협약만 3개가 만들어집니다. 6개 중에.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 시간에 대해서 그런데요. 그렇죠. 예, 제한을 예, 두는. 예. 그래서 임금 인상 협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노동 시간 단축 협약과 그 여성이나 아동 아동 같은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협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좀 그런 게 21세기 한국 노동 운동에 네. 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또 역사적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갖추어져 왔는데 그렇다면 이게 또 우리나라 문제와 연결을 시켜봤을 땐 또 어떨 것인가 냉정하게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예.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하루 8시간 노동제가 네. 그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면서 입법화됩니다. 네. 그 근로기준법이 은호 실장님 몇 년도에 만들어지죠? 근로기준법이 3초 드릴게요. 1948년인가요? 8년에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네. 그래서 7월 17일이 이제 제헌절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발발을 하고 전쟁은 53년에 끝나니까 그 이후겠군요. 53년 7월 27일 날 이제 정전이 되죠. 예. 예, 그래서 정전 협정 지금 유명한 예. 그래서 이걸 종전으로 해서 평화로 간다. 뭐 네, 이런 네, 네. 정전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노동법이 심의가 됩니다. 그 전쟁 와중에요. 예, 1951년, 예. 52년, 53년에 네. 노동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돼요. 그 예. 부산의 임시 수도인 부산의 그 국회에서. 예. 네. 예. 그래서 한국 전쟁 전후로 끝나기 전후로 노동법이 만들어져요. 네. 참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논의가 됐었던 뭐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전쟁을 하려면은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는 어디서 만들죠? 공장? 공장에서 만들죠. 네. 공장의 노동자들이 열심히 무기를 만들어주고 군복을 만들어줘야 전쟁이 잘 수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라고 노동자들의 처우를 너무 박하게 한 거예요. 안 좋게 하니까 그 당시 최대 공장이었던 한방직 공장에서 네네네. 노동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은 전쟁 수행이 어렵겠구나라고 그 이승만 정권이 느끼게 되고 네. 국회에서 이제 노동법 제정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게 1951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지금의 휴전선에서 이제 전선이 교착될 때, 네네네. 그러면서 2년, 3년에 걸쳐서 그 노동법의 내용을 논의하고 전쟁이 끝날 때쯤에
그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등 네. 노동쟁의 조정법 뭐 이런 그 노동사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 그렇게 정해졌었던 노동 3법 그 가운데 좀 내용들을 좀 저희한테 좀 전해주신다면 그 당시는 어땠을까? 어떤 내용들이 정해졌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하루 8시간, 네네. 그 주 48시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노동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네. 그리고 그 노동쟁의 관련된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노동조합이 등장하니까 노동조합을 이제 규율하기 위한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하루 8시간 법이 만들어졌지만 예. 그 법이 전쟁통에 지켜졌었겠냐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 법이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근로기준법인데 이게 수많은 논의 끝에 된 게 아니라 전쟁통에 그냥 급작스럽게 만들어지고 또 노동자들의 의견을 뭐 좀 들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지고 네. 사회적인 논의나 어떤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법조문을 위한 법조문으로 네. 등장을 해서 그 당시에도 이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예. 주장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법이고 이 법을 면제시키고 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이 관료들의 네. 이른바 행정 해석이 그 당시에 이미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못했네요. 법 따로 현실 따로 어. 그런 상황이 이미 당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은 뭐 똑같았겠네요. 왜냐하면 888 하겠다고 하루 8시간을 법에 했는데 네. 그게 지금 21세기 70년이 흘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예. 당연하게 안 됐을 것이고 예. 그것은 그 경제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덜 개발돼 있고 그다음에 덜 발전돼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전쟁통이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그 사회적인 그 의식의 예. 발전 정도 그 노동운동의 성숙 정도 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하루 8시간을 실제로 이 공장 안에 사업장 안에 실현하려는 그런 이제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로 이렇게 선언이 된 거라서 네네. 그 실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개선에 네. 의미 있는 그 변화를 꾀했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1970년 11월 13일에 전태일 열사가 그 외쳤던 구호들은 오늘 우리들 나눈 얘기들이 다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예, 근로기준법에서 예. 가장 중요한 게 노동시간인데 예. 그 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얘기 속에는 하루 8시간 노동을 예. 하고도 임금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이 되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얘기인데 네. 그게 1953년에 법이 만들어질 때도 네. 참 먼 얘기였지만 예. 그게 60년, 70년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태일이라는 청년 재단사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걸 주장을 했고 네. 근데 1987년에 노동자 대추정 때도 하루 8시간 예. 근로기준법을 지키자. 뭐 이런 뭐 요구를 갖고 사실 들고 일어나는데 네. 그 하루 8시간 문제가 2018년인 현재까지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의 나라로 아직 그 오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그 52시간 네. 바뀐 법이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데 여전히 지금 사회에서는 뭐 그 시간으로는 안 된다라고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노동시간 단축이 이번만큼은 제대로 현장에 잘 적용되고 뿌리 박힐까라는데 좀 걱정되는 그 시선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물질주의화되지 않았느냐. 예. 삶의 질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게 중요할 텐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앞으로의 논의가 경제 발전이라는 좀 이런 측면보다는 그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영역으로 우리 사회 논의가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핵심에 아직도 미완인
이 하루 8시간 노동 문제가 네.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노동 시간 관련해서 좀 말씀 나눠봤는데요. 네. 근로기준법이 그 적용된 지 이제 70년 다 돼가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의 현실은 좀 서글픈 면이 존재하고 네. 그리고 또 썩 미래가 밝다고도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네네. 우리 노동조합 운동도 좀 반성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최저임금 같은 임금 인상 투쟁도 같이 가야 되는데 네. 너무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소홀히 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네. 노동법에서 말하는 오버타임이나 연장근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사실은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네, 결과를 네. 가져왔던 그런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거 예, 같아요. 예. 하루 8시간 노동이 200년 전에 아이디가 나왔고 네. 네. 그 100년 전이 1919년에 ILO 협약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상식이 됐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국내적인 상식이 됐는데 네. 또 불구하고 2018년 오늘날까지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른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대한민국의 수준이 현 주소가 어딘가를 반성케 하는 네. 좀 뼈아픈 네. 좀 고민스러운 네. 지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이 888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8시간 쉬고 8시간 놀고 8시간 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노동잡설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공 모드 만들어주신 윤효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